안녕하세요. K-팝과 J-팝 소개 그리고 음악방송 리뷰를 하고 있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치입니다. 오늘 역광 모드인데 당분간 이렇게 할게요. 소녀 리버스 최종화를 본 날인데요. 제가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들하고 여러 단톡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방송 보기 전에 스포 당할까봐 단톡방을 최대한 확인하지 않고 커뮤니티도 안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옆에서 그러더라고. 그렇게 노력 안 해도 소녀 리버스 아무도 안 봤고 스포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스포를 당하지 않고 방송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결과를 보고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この番組はカチカチカチカチ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레인이가 희진이죠. 희진이가 제가 리뷰했었지만 지금 호흡과 울림이 좀 작은 상태예요. 음감이 좋고 음색은 좋은 상태인데 그래서 아직 다양한 곡을 혼자 소화하기는 좀 어렵지만 본인이 가진 저 보컬의 탤런트를 소녀 리버스를 통해서 좀 가장 잘 보여주지 않았나. 이제까지 이달소 때 사람들이 희진이의 보컬에 그렇게 집중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희진이가 지금 굉장히 기형적인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달소는 계약 소송 때문에 이제 멤버들이 각자 어떤 계약을 했는지 서로가 다 알게 된 상황이죠. 서로 좀 다른 부분이 있었다는 걸 알게 돼서 멤버들끼리도 좀 서먹해진 상황인데 또 거기에다가 일본에서는 아직 전체 팀 계약이 또 유지가 돼서 일본에서는 그런 상황에서도 다 같이 또 팀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물론 이런 경험은 안 하는 게 좋지만 어쨌든 이런 특수한 경험은 남들이 하기 어렵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런 복잡한 경험을 했으니까 거기서 얻는 특수한 고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버추얼 세계에서 활동하면서 또 특수한 경험을 더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본인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결과가 되니까요. 혜진이가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워낙 예쁜 비주얼을 가진 멤버잖아요. 그리고 강인한 성격과 실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기대를 하는 멤버예요. 오, 투표 방향이 좀 이해가 되긴 되는데 어쨌든 루다는 지금 우주소녀와 계약 연장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루다가 앞으로 개인 채널도 운영을 할 거고 방송인으로서 중점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루다가 팬들 사이에서 인터넷 방송에서 강하다는 이미지가 있어서 소녀 리버스 참가를 기대하는 팬들이 많았는데요. 저는 루다가 소녀 리버스에 참여해서 앞으로 방송인으로서 활동하기 위한 좋은 경험을 했었다고 생각을 해요. 루다가 아이돌이고 굉장히 예쁜 비주얼 멤버이기 때문에 이런 이쁜 아이돌 멤버가 좀 강하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아이돌 팬덤 안에서는 반응이 엄청 좋거든요. 루다가 소녀 리버스에 들어와서도 그런 캐릭터를 유지를 했었죠. 근데 이제 솔로 방송인이 되면 단순한 그 패턴으로는 좀 어려워지거든요. 팬덤 안에서는 아이돌이 이렇게 말해 하고 우쭈쭈쭈쭈 해주는 상황인데 그것과 이제 다른 상황이 펼쳐질 거예요. 이제 팬이 아닌 그냥 일반 사람들한테도 더 많은 평가를 받을 테고 이런 비슷한 캐릭터들이 굉장히 많은 경쟁이 될 거거든요. 지금 소녀 리버스에서도 사실 같이 나온 권은비만 해도 루다와 거의 비슷한 캐릭터인데 은비는 그래도 상황을 보고 좀 드립을 하는데 루다는 좀 너무 맥락 없이 세게만 말하려는 경향이 보이더라고요. 혼자 활동을 하려면 아마 조금 더 캐릭터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루다가 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잘 해낼 거라고 믿고요. 어차피 이제 뽑혀서 이 활동을 해야 되니까 버추얼 세계가 그런 연습 장소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깜짝이야. 그럼 뭐야? 잠깐만. 주리, 집순이, 수환이도 있잖아. 은비는 사실 특별히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은비의 모습이 소녀 리버스 안에서도 잘 보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은비가 솔로 활동 시작 이후에 음원을 너무 많이 참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버추얼 활동을 하게 됐으니까 좀 음원 참여는 줄이고 버추얼 활동하다가 솔로 활동하고 이렇게 패턴을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오하영이 2위인 거잖아요. 오하영도 제 기대만큼은 방송 안에서 활약을 하지 못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무난하게 방송을 잘하는 친구고 개인의 인기가 많기 때문에 꾸준히 상위권을 차지해서 결국 데뷔까지 했다라고 생각해요. 사실 제가 아까 처음에 루다가 막판에 들어온 걸 보고 한 생각은
제가 이거 파이널 영상 리뷰를 했었잖아요. 그때 말씀을 드렸지만 생방송 투표에 누가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완전 결과가 뒤바뀔 것 같다라고 그 말을 했거든요. 그게 실제로 그런 거죠. 근데 결국에 막판에는 그러면은 이 딱 생방송 때 기다렸다가 시간 맞춰서 사람들이 참여해서 투표를 많이 해줘야 지금 유리한 거잖아요. 이런 거는 좀 팬덤이 어느 정도 있어야 유리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루다가 들어왔을 때 이거 결국에 막판에는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서 팬덤이 강한 애들이 뽑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나온 4명이 희진이, 루다, 오하영, 권은비잖아요. 사실 참가자들 중에서 가장 개인 팬덤이 강한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5위가 줄이는 안 되겠는데? 다시 생각해보자. 그냥 심플하게 생각해볼게요. 팀의 팬덤 크기로 생각하면 우주소녀 수빈이가 앞살이죠? 그 다음에 위클리 먼데이죠? 승은이는 뭐 거의 없다시피 한 거고, 로켓펀치, 체리블렛, 퍼플키스. 지금까지 나온 패턴은 무조건 팬덤이 큰 애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잠깐만. 이런 먼데이가 없네? 어허, 이러면은 설마 우주소녀가 그래도 줄이 그럴 것 같았어. 솔직히 말해서 지금 오늘 실시간 문자 투표 많이 받은 멤버들의 특별한 이유는 없거든요. 이날 제일 많이 받는 건 먼데이가 받아야 되지. 그 다음은 뭐 집순이가 받아야 되고. 어쨌든 우주소녀의 수빈이죠. 지금 같은 팀에 있는 루다는 계약 연장을 하지 않았는데 수빈이는 계약 연장을 했어요. 그래서 둘이가 현실에서는 이제 같은 팀이었다가 헤어지는데 여기서 같은 팀으로 활동하게 되는 또 재밌는 관계가 되었네요. 만약에 여기서 수빈이가 떨어졌으면 저는 수빈이 처음에 캐릭터 룩 설정을 잘못했다고 말하려고 했거든요. 이 캐릭터의 룩 설정은 멤버들도 참여를 해서 만든 건데 아마 이거 수빈이가 좀 개그 캐릭터를 하려고 그런 캐릭터를 요청한 걸로 알아요. 근데 혼자 계속 번거지 모자에 배낭 메고 있으니까 너무 캐릭터가 안 이쁘더라고. 그냥 눈길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거 영향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계속 김세레나가 점수가 낮은 게. 근데 어쨌든 데뷔를 했네. 팬들한테 감사해야겠네. 김세레나가 처음에 재밌었는데 개그 패턴도 너무 원 패턴이었어요. 카카오 주식 그리고 라인 쓰겠다. 이 협박을 몇 번을 했어. 이것만 가지고. 딴 드립은 없고 요 드립만 한 3번 이상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막판에 들어갔네. 축하합니다. 참 귀엽고 깜찍하고 재밌는 친구죠. 주리는 사실 여기서 어떻게든 데뷔를 했어야 됐는데 생각보다 주리가 일본에서도 영향력이 없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소녀 리버스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로켓펀치 일본 활동도 잘 안 됐었던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주리가 이제까지 나왔던 한국 방송들 중에서는 가장 소녀 리버스 안에서 자유로워 보였어요. 그래서 주리는 실제 성격의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 방송 관계자들이 주리의 장점을 알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들이 앞으로 활동을 하는데 분명히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리도 실시간 문자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지금 보면 그러면은 베네핏 점수로 갈렸네요. 보라는 실시간 문자 투표가 너무 낮았네. 베네핏을 받고도. 보라는 마리아 무대를 남긴 것만으로도 이 방송에서 자기 역할을 했죠. 근데 뭐 사실 이렇게 된 이상, 탈락을 한 이상에는 그 무대가 소녀 리버스가 아니라 그냥 걸스 플래닛 같은 실물로 하는 무대였다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보라는 지금처럼 성장을 한다면 나중에 그냥 혼자서 싱어게인 같은 방송에 나가서도 충분히 인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막 그 체리블렛도 잘 안 되고 그러지만 길게 보고 활동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체리블렛 신곡이 나온 걸로 아는데 걷잡을 수 없이 뛰어와. 지금 이날 실시간 문자 투표에서는 그 시간팀에게 운명이 졌지만 저는 운명이 더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유튜브에서 조회수는 운명이 훨씬 높은 것 같아요. 먼데이도 마지막에 운명처럼 해서 혼자 캐리를 했기 때문에 이 방송 안에서 보컬 능력을 어필하고 떠날 수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아마 그래도 이 방송을 본 사람들은 앞으로 먼데이라는
개인 멤버도 좀 주목을 할 것 같고 위클리 활동도 좀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은이의 질주는 여기까지였네요. 근데 저 같으면은 승은이는 그냥 버추얼 쪽에서 뭘 해보려고 할 것 같아요. 개인 방송을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캐릭터를 가지고 버추얼도 한번 병행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수환이의 팀인 퍼플키스도 최근 성적이 좋지 못해요. 근데 제가 수환이의 보컬에 대해서 여러 번 집중을 해서 리뷰를 했었잖아요. 그만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수환이한테 좀 추천하고 싶은 게, 수환이가 지금 사용하는 보컬의 공간이 일본의 인기 가수인 우루님과 좀 되게 비슷하거든요. 정말 위치가. 그래서 나오는 음색이 되게 비슷해요. 저는 수환이가 이런 아이돌 음악보다는 그냥 팝이라든가 그 우루님 같은 그런 약간 슬픈 슬로우로, 그러니까 발라드 음악에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본 마케팅 그런 어필을 위해서 수환이가 우루님의 그 히트곡들이 몇 개 있어요. 그 곡들을 좀 커버해서 올리는 것도 본인의 장점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전 수환이가 노래를 더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루님보다. 여기까지 응원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어차피 없애도 다시 살리잖아. 지금 도파민도 저번에 없앴는데 또 살렸잖아. 없애는 연출이 의미 있나? 계속 다시 살리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해? 이제 한국말 공부 안 해도 되겠다. 이게 실제 얼굴에 목소리가 나오는 게 좀 이상하네. 방송 보다 보니까. 근데 결과를 보고 나니까 어떻게 우주소녀에서 2명이나 다 데뷔를 했네요. 그리고 놀랍게도 패자부활전에서 3명이 살았는데 그 중에 2명이나 오하영과 수빈 2명이나 최종 데뷔를 했어요. 그리고 또 놀랍게도 지금 생각하면 패자부활전에서 3명 중에 2명이 카카오 소속이었고, 오하영과 수빈이 걔네들이 다 데뷔를 했고, 지금 루다는 계약 연장을 안 해서 뭐 어디랑 계약을 할지 모르지만 현 상태에서는 5명 중에 3명이 카카오 소속이네요. 거기에 가장 재밌는 포인트는 기적적으로 최종 데뷔 멤버에 메보가 다 빠졌어. 보라, 먼데이, 수환까지 다 빠졌어. 뭐 어차피 버추얼 아이돌이니까 뭐 상관은 없죠. 어제 방송이 이렇게 끝났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방송 전에 기대했던 것보다 방송의 연출은 좀 아쉬운 점이 많았고요. 대중의 반응은 훨씬 없었죠. 굉장히 큰 아이돌 멤버들을 모아서 이 정도 성적을 낸 거는 처참한 거예요. 왜냐면 팬이 더 많고 또 굉장히 많은 30명이라는 멤버를 불러놓고 그 당시에 그 참가자들의 팬만 봤던 두 번째 세계라는 방송보다 지금 성적이 훨씬 안 나왔거든요. 전 이 정도까지 예상을 못했는데, 근데 이게 국내 버추얼 팬들에게서도 반응이 적었고 해외 팬들에게서도 반응이 적었고 심지어 참가자들의 기존 팬들에게서도 반응이 적었어요. 제작진들은 기획을 하면서 이 중 한 곳에서는 반응이 올 거라고 약간 보험으로 생각을 하고 했을 텐데, 돌아보면 가장 아쉬운 거는 초반 연출이 그 멤버들의 캐릭터가 표현이 잘 안 돼서 너무 늦게 캐릭터가 잡혔다, 그 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방송은 제가 여러 번 말했는데 방송 7화부터 봐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6화까지의 진행은 연출의 포인트도 계속 바뀌었고 임팩트 있는 장면도 보라가 했던 마리아 그 1차 무대 하나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 7화부터 시작되려고 보니까 방송이 끝난 느낌. 그리고 가장 화제가 되어야 했던 그 두 번째 그 뮤비 대결 미션에서 그냥저냥의 퀄리티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좀 애매해졌다. 하지만 이 버추얼이 뭔지 모르고 이런 걸 오타쿠 문화라고만 생각하고 막 평생 자신과는 상관없는 세계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뭐 이 참가자들의 팬이라던가 우연히 봤다던가 해서라도 버추얼 세계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를 하고 어쩌면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방송이지 않았을까. 좀 그쪽의 방송 연출의 포인트도 있었는데 그 점은 어느 정도 잘 표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카카오는 메이브 제작도 했고 소녀 리버스를 통해서 국내 버추얼 시장을 선점하려고 여러 계획을 하고 있다고 듣고 있어요. 이 시장의 선두주자인 일본은 신세카이 메타버스 TV라는 그 신세계 메타버스 TV라는 그 메타버스 전용 방송도 올해 초부터 하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메타버스의 뭐 여러 유명 사건이나 유명인이나 그 안에서 뭐 수익을 많이 내는 사람들의 직업 그런 것도 매주 이렇게 소개를 하고 또 그 시간에 한 코너는 VR 챗을 통해서 일본의 이 버추얼 아이돌들, 버추얼 싱어들 이분들 몇 명을 실제로 그 안에서 무대를 하게 해서 그렇게 노래도 소개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한국도 이 버추얼을 통해서 활동하는 많은 이 버추얼 싱어들이 있거든요. 저는 카카오도 국내 메타버스 관련 소식이나 이런 유명인들이나 이 참가자들 이런 사람들을 매주 소개하는 방송을 만들어서 이 소녀 리버스의 멤버들을 뭐 VJ 그런 MC로 활용해도 재미가 있고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방송을 보면서. 게스트가 필요하시면 연락하시고요. 제가 이제까지 리뷰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연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여하신 모든 관계자들에게 수고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참여한 멤버들도 캐릭터도 계속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이 방송이 처음 시작할 때 뭐 저작권 때문에 좀 삐끗했고 지금 마지막에도 제가 정확히 그 개요를 확인하진 않았지만 방송상에 보라에 그 점수 집계를 잘못 표시했다가 그거 수정하고 다시 올리느라 늦어졌다고 알았어요. 재업로드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좀 늦게 봤는데요. 어쨌든 이제는 이 시벌스가 아니고 뭐였죠? 피벌스를 얼마나 지원해주는가에 따라서 이 카카오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지원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동안 제 소녀 리버스 리뷰를 봐주신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계속 K-팝과 J-팝 그리고 음악방송 리뷰를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